자, 한번 수행이 어떠함인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가장 핵심에 함이 없는 경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함은 부처님 아예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함이 아니 그냥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가만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이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가만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초전법륜에도 중도라고 하는 수행을 뭐라고 그래요? 추구함이 없어. 억누르는 함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함이 없지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 다음에 이 그런 중도라고 하는 것을 팔정도로 하는데 팔정도에도 봐봐, 어디에 함이 있지? 팔정도의 가장 핵심이 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념 어떤 경험 상태야. 그냥 바른 경험 상태야.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이 그도 없어. 또 좀 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신 게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거와 마사띠 빠따나라고 하는 그러함인데,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을 뭐라 그런가? 빠리묵광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그래. 빠리묵광은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러함과,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없는 무지가 없는 그러함과, 그리고 바로 사띠마 알아진다라는 경험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근데 그다가 이름은 수행행이래. 그게 행이래. 그래서 행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행을 함이다라고, 감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뭐라고 중간에서 용수보살이 또 감과 오음이라고 하는 행은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삶에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 자, 그래서 착각 없는 경험 상태예요. 자, 스트레칭을 한다. 말은 스트레칭을 하는데, 말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무지함에서 나온 말들이야. 근데 그 부처님 또한 그 말을 피할 수는 없어.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의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전부 그런 식이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용수보살의 중론인데, 중론에서 그래서 맨날 뭐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한 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가 라고 하는 게 중론이야. 자, 세상 사람들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그러함에 대한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가? 이러함이야. 경험 실제에는 움직임이 없어. 함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함의 경험 실제에는 함이 없어. 자, 그래서 이 경험 실제에 대한 착각이 함이야. 움직임이야. 착각 없는 경험 실제에는 함이나 움직임이 없어. 자, 그래서 수행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것이 경험 실제가 어떠함인가, 이걸 이야기한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칭 수행이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스트레칭 수행이야. 자, 그러하면은
만약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 상태라면은 그건 착각 상태야.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여야 수행이라 그래. 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으니 뭔가 미심쩍거나 뭔가 이 의문이 있거나 또는 좀 혼란스럽다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자, 어제 내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함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도록 했던 말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 착각이면은 이제 착각이 어떠함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착각이 착각인 줄 알면 착각이 아니죠. 자,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가 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리고 그런 경험 상태가 경험되는 그러함을 수행이다 그러고, 자, 그러함이 어떠함인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실습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한번 뭐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어제 자는데요. 이제 잠을 자는데 문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이 문소리 들은 제 소리가 들리는데요. 분명히 저는 숨을 분명히 지금 쉬었는데 소리가 나중에 소리가 먼저 있었고 숨 쉰다는 걸 나중에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나는 소리가 제 소리가 다 들렸는데 이거는 숨 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호흡을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고 제 착각이니까. 아니 왜 평상시에는 제가 숨을 쉬면 동시적으로 이게 숨 쉰다는 걸 아는데 어제는 숨소리가 들리고 있고 숨을 쉬었고 그걸 나중에 알고 있고 이게 되게 천천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착각인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요. 숨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숨소리가 있을 수 일어났겠어? 근데 왜 소리랑 숨소리가 있고 숨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리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네. 응?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러한 뿐인 거지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 응? 응?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알아지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알아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알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일어나는 문제지. 이상해? 이상한 건 뭐 숨이 없는데 숨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평상시 같으면 이제 호흡을 이제 관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제가 숨 들어갔다 나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어제는 느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제 숨소리였고. 근데 왜 이게 평소와 다르게 숨이 상황이 다르면은 네. 평소와 다르다는 상황이 똑같으면 똑겠지. 네. 상황이 다르면은 우리 경험이랑 다른 거예요. 응? 지금 봐봐, 이야기하고 있다가 저기 갑자기 저러니까 저게 팍 알아지잖아. 네. 저게 팍 알아지잖아. 네. 평소와 다르게 나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알아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게 알아지지? 이와 같은 거야. 응? 지금 갑자기 저게 울리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응?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요 느껴짐이 알아지는 것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소리가 알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을 때도 이상한 게 아니라 상황 따라서 그러한 거야 그냥.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이해에서 숨이 없는데 숨소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숨소리만 들린다? 그거는 상황에 그것이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숨이란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알아지지 않고 요게 알아졌을 뿐이야. 응?
그러니까 그게 숨이 없는데 숨소리만 나아진다? 자,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숨 쉬는 게 평소랑 다르게 이게 너무 분리돼서 느껴지니까요. 소리랑 느껴지는 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그것도 어떤 상황의 인식이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대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꼴이야. 응? 우리가 요즘 무등님 보니까 맨날 고기 잡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더라고. 응? 그런데 맨날 고기를 자기 앞에다 대고 이렇게 찍더라고. 응? 네. 그러니까 고기가 엄청 커 보이지. 네. 응? 네. 고기를 요 앞으로 많이 들수록 사람에 비해서 크게 느껴지니까 착각이 나는 거야. 응? 고기를 요렇게 갖다 대면은 조그만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 엄청 커 보이는 거야. 네. 응? 그런데 뭐야? 그게 이상한 거야?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되는 거야. 네. 그런 착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봐봐, 조금 이야기한 것도 그런 거.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런 것 같은 거야. 응? 자,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고기가 평상시하고 달리 많이 커졌다? 이상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 응? 제가 인식상의 인식 내용대로 하는 건데 평상시와 다른 네. 것 같으니까 이상하다 그런 건데 이렇게 뭐 어디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인식 내용이야. 응? 그러니까 인식 내용대로 규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내용을 가지고 이상하니 어쩌니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 순간 저의 인식 내용 뭐 거리가 뭐 떨어져 보인다는 둥 뭐 어쩐다는 건 다 그것도 순간의 인식 내용이잖아. 응? 그러면 제 알미 알미 뭐. 응? 그래 이러지. 어느 날 문득 사가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러잖아. 네.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굉장히 어떤 순간에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낯설게 된 거야? 낯설다는 그 순간 생각이 든 거야. 그 순간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이 실제야?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으로 이상해요. 맨날 같이 보고 맨날 그런 사람이 문득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마치 실제처럼 이야기를 해. 응?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생각대로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꼴이야. 그럼 제가 그때 인식상에 그런 착각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착각이 아니지. 그 상황이 그냥 드러남인데 네네. 그걸 그렇다고 보니까 평소하고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인식은 항상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상황에 따라 드러남이니까. 봐봐 인식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응? 무성님이 똑같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으면은 카메라가 저쪽에 하면은 고기가 엄청 커 보여. 네. 근데 이렇게 들고 하면은 상대에서 적게 보일 수도 있지.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고기가 컸다가 이러니까 작아졌어요. 이러니까 커졌어요. 고기가 커지고 작아진 거야? 아니면 우리 인식에서 네. 크다라고 인식되고 적다라고 인식된 거야? 네. 이상해요. 여러분 고기가 적은데 왜 여러분 고기가 크지요? 왜 고기가 컸다가 적어지다 그러죠? 이상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낯설었다가 친근했다가 그러죠?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 생각대로 지금 그때가 그랬다는 규정 때문에 이상하지. 권사님 그럼 그 은연중에 그 앞전 그 약수님 말씀하신 그 앞에 그 호흡이 알아지는 그러함은 스스로가 이거는 정상이고 이건 다르게 이렇게 호흡이 되어지고 알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앞 이후 지금은 그 전과 좀 다르니까 이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호사가 수행이라는 것이 또는 어떤 것이 이렇게 알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가 알아져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수행이지 이렇게 알아져야 된다 저렇게 알아진다 이것이 알아져야 된다 저것이 알아져야 된다 이게 수행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차이가 이 앞과 지금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이상하다라고. 그러면 그 이상하다라는 거는 그 앞에 스스로가 그러한 규정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게 어떻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실제로 있는 일이란 착각이고 지금도 실제로 있는 일이란 착각하면은 그러면은 달라. 같은 사람이 왜 다르게 인식되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응?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고기를 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찍고 카메라 가지고 앞에서 찍으면은 고기가 커. 이러면은 고기가 적어졌어. 이상해. 요 고기가 크다라고 규정하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적다라고 규정하니까 이상하지요. 어떻게 같은 고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이상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규정인 거. 그러니까 제가 호흡은 평소에 이러는 거야 하는 그런 제 그렇죠.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인식이 되니까 다른 이상한 행동 둘 다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규정, 그것도 규정. 그렇죠. 호흡이라는 것이 어때요? 호흡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호흡이 있고 비정상적인 호흡이 있나? 100m 달리면 이렇게 될 거고, 응? 안 그거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질 거고, 그냥 이런 거지. 알아지는 거에 대한 알아진다는 거에 대한 규정도 있던 거죠. 그래. 순간적인 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응? 사람이 이 사람이 평소와 달리 이상해졌어. 이상해졌어. 상황 따라서 그 사람이 요렇게 들으라고 저렇게 들으라는 것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 이상해졌다라는 거는 여기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 밖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신호 아닌 신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생각이 고정됐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르다라고 그 고정된 그거와 다른 상태면은 네. 그럼 사람이 변했어? 네.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고정됨이 없다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전혀 이상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상한 일도 없고 세상에 신비할 일도 없고 세상에 기적일 일도 없고 세상에 불가사의한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어떤 생각에 고정돼서 보니까 뭐 불가사의하고 신비하고 뭐 기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생각에 고정됨이 없다면은 그런 것은 없어요. 예수님. 네. 아니 예수님. 네. 예수님 뒤에 그 누구야? 이 깜깜한 밤중에 그러면 섬뜩해져. 네, 맞아요. 그거 봐봐. 그건 뭐야? 실제로 뒤에 뭐가 있어 섬뜩해지는 거야? 자기 생각의 느낌이야. 생각이 올라왔다 생각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다, 불안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의 느낌이지. 그것도 그게 싫어한다는 것은 생각대로는 착각의 느낌이지.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잖아. 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다고 하면 느껴지는 것 같아. 응? 자, 그럼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움이다, 뭐 불안이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응? 어제 이제 전론이 그 무지개를 이쪽에서 보면 없고 이쪽에서 보면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사님하고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력이 떨어진 건지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그래서 이제 자면서 생각이 난 게 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로님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런 거 보여요.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갈대님. 응? 무지개가 이쪽에 보면 없는데 이쪽에 보고 있다는 것은 뭐야? 만약에 무지개가 있는 거라면 이쪽에 봐도 있고 이쪽에 봐도 있어야 되겠지. 응? 근데 이쪽에 봤을 때는 없는데 이쪽에 보면은 있는 것 같아. 그것은 무지개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있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지개가 있는 거라면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로 보나 있어야지. 응? 있는 거라면. 근데 이쪽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 없어.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어. 그건 없는 거지. 없다는 말이야. 응? 그런데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대로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착각을 실제로 있다는 거야. 근데 이쪽에 보이면 없어. 근데 이쪽에 보이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는 이대로는 있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 볼 때 있는 것은 이쪽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건 뭐야? 응? 조금 전에 약수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인식 내용대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 고기가 앞에다 이렇게 하면 커진 거예요? 큰 거예요? 이러면 적어진 거야? 적은 거야? 응? 어떤 요렇게 드는 요런 상황과 요런 상황에 따라서 큰 것 같고 적은 것 같은 것이 뿐인 거잖아. 그럼 이 고기는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야. 응? 요렇게 보이니까 크다고 해서 요럴 때는 큰 거 아니냐? 적었다 하면 요럴 때는 적은 거 아니냐? 아니 요럴 때는 적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요럴 때는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다 크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응? 안 그래요? 머리를 쓰니까 더 복잡해지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어. 응? 그냥 그런 게야 그냥. 이러니까 크게 보이고 이러니까 적게 보여요. 응? 그러니까 크다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적다라고 할 수 없어. 그냥 그런 말이야 그냥. 무지개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 왜? 그 있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럼 없다라고 할 수 없으면 안 보여야지. 눈에 인식이 안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있다는 말은 아니야. 응? 그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그런 말이 어렵다? 뭐라고 그럴까? 그냥 말 그대로 갈대니 남편이 어떨 때는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없어. 어떨 때는 막 없어졌으면 좋겠어. 비기도 싫어. 이거 같아. 응? 근데 비기 싫다는 것, 그 사람이 비기 싫다는 것이 확정된 거야? 그냥 그 순간 드는 생각이지. 응?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고 전론님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고 규정할 수 없음이고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고 규정할 수 없는데 전론님은 있다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어저께?
그거는 전론님한테 물어봐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조건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의 이상한 점을 얘기한 거예요. 가령 이중표 교수가 이렇게 이중표 교수 중박선임 요즘 이중표 교수는 아주 불교에 대한 니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수도 하고 아주 이해가 좋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없다라고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야. 뭐야? 없는 게 아니야. 자, 바로 이렇게 온이라고 하는 이러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항상하지 않는 이러함으로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야? 매 순간이 같지 않는 그러함으로 있다는 거야. 매 순간 같지 않다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응? 근데 무한한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가 있다는 식이야. 응? 즉 매 순간 같지 않는 나가 있다는 거야. 매 순간 같지 않는 나를 왜 나라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는 것은 그냥 그러함이야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러한 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한 말은 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응? 나라는 것이 이렇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이러한 나가 있다니 그럼 이러한 나라는 것은 매 순간 같지 않는 나야. 그것을 나라고 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지? 바로 이런 문제야. 응? 더 어려워졌나? 갑자기 더 힘들어졌나? 그런데 묘하게 그런 나가 있다는 거야. 그런 나가 매 순간 같지 않는 변하는 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변하는 나, 변하는 몸과 마음을 가진 나, 그런 나는 항상 한다라고 하는 요런 말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응? 은연중에 응? 바로 그 몸도 마음도 항상하지 않는 매 순간이 다른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항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순이나 그 잘못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무의계를 가지고 적용하면은 매 순간 변화는 그것도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무지개가 있다 이런 말이 이상한 말인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응? 누가 좀 쉽게 이야기해. 어보사 말이 참 쉽지 않나 봐. 아니 근데 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매 순간 몸과 마음이 변한다면은 몸이다 마음이다를 규정할 수 없죠. 응? 이런 몸이 요래, 마음이 요래라고 규정할 수 없지. 예, 응? 규정할 수 없잖아. 예. 그러면 규정할 수 없는 몸이 있고 규정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고사님 그러니까 이게 찰나 생멸인데 그러면 그 전에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있다 하면 멸은 없고 생만 있어야지 있는 거잖아요. 생멸하면 생과 멸이 생 다음에 멸이 왔는데 멸이 있어버리면 없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가 있다 하려면 생만 있어야지. 생멸 하면은 멸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죠. 없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자, 그러니까 그러한 나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응? 뭘 제가 다시 말씀. 그러니까 생멸인 네. 그러한 나가 있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그 교수는 그거를 약간 기저에 깔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꼴이다 이 말이야. 그분의 진짜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의도는 뭐 사람들이 다 없다고 생각할까봐
방편처럼 얘기를 하셨거나 뭐 혹시나 그런 건가 해서 다도 없다 하니까 그냥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럴 수도 약간 있겠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데 뭐라 그럴까?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 그래서 그것이 방편적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돼. 그냥 방편적인 말일 뿐이야. 응? 근데 예를 들면은 수행이라는 것을 사유하는 거래. 12연기를 사유하는 거래. 응? 자, 바로 사가 있으니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거꾸로 사유하는 게 요게 수행이래. 응? 그럼 사유는 뭐가 하지? 그러면 나라는 것이 방편이라면은 사유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겠지. 응? 그러니까 그 나라, 생멸하는 나라인데 생멸하는 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가 뭔가를 한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거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 그럼 다른 말에도 그것이 그런 나라는 것이 생명하는 나로서 그냥 그러함으로써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가 주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한다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이 아침에 저희 스트레칭 이렇게 할 때 거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어떤 반발심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것이 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얽매여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 무슨 반발심? 그것만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래.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함이 아니라면 이제 어떠함인지 또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느껴짐이고 알아짐이다. 그리고 함이라는 인식 상태면 수행이 아니다. 함이 있으면 수행이 아니다. 이런 말도 그렇다면 함이 없어야 되는가? 아니 함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느껴짐이고 알아짐이다라는 것은 이 함이 아니라고 하는데 느껴짐이고 알아짐이다라는 이 인식이 또 있다는 것은 그것 또한 무슨 아닌가? 요런 생각들. 그래서 실제 경험에 정말 이 내용적인 이러함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괜히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로도 표현이 사실 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럼 말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그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더. 자, 우리 그러면 어떡할까요? 응? 말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 같이 수행을 하는데 말하지 말고 어떡할까요? 응? 그러니까 말하는 데 대해서 발말이시다면은 혹시 이제 저희가 다들 근연 중에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함이 없음이 되려고 하는 함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근연 중에 그러함이 열심히 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반발심인지 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문무동님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이제 이 연륜에게도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연륜이라는 생각은 반말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이 툭하면 뭐 후반 넘어가서 이렇게 제가 급하게 가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리와 생각이. 그리고 보임이 이 연연에게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럴 때 함없는 함이라고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스스로의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 뭐 어느 때는 알아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내가 하는 것 같이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지 그러한 건지 그 무무등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의
말이 가리키는 바 이제 그 거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서를 뜻하시는 건지 그게 잘 이렇게 가끔 가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내가 한다라는 거 없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반조, 돌이킴이 아닌 상태인지. 그래요. 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대로다 하면은 내가 한다는 상태 같고, 문득 이 지금 이 순간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은 되어지는 것 같고, 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아 그럼 원통,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가 되어지는 거사님의 그 소리가 그대로인지 그대로가 아닌지에 그냥 단지 그 점검이 일어나는 차이인가요? 그러죠. 저 우보거사가 내내 함이 아니다라고 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우보거사의 말이 들림이 아니라 연수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보거사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 해석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떨 때는 과거의 그것에 의해서 규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되면은 그러면 함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다 뒤에 일어난 생각이야. 뒤에 일어난 생각이야. 어쨌든 이 두 개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함이 없는 거하고 함이 있는 거는 만약에 함이 있는 거라면은 매 경마다 다 함이 있을 거예요. 함이 없는 거라면은 매 경마다 다 함이 없겠지. 근데 어떨 때는 함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함이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함이 없는데 만약에 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을 몰랐을 때 맨날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상태가 되어졌던 거고, 또 어떤 상황일 때는 과거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되어졌던 거고, 이것도 지금 이 순간의 조건 또는 상황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라면은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맞다면은 내가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지. 응? 윤현님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요. 좋아요. 그러면은 모름이잖아. 내가 하는 건지 내가 안 하는 건지 그런 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음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름이잖아.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름이잖아. 네. 모름은 네.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안 하는 건지도 몰라. 그러면은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없어. 모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보고사가 말한 대로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야. 응?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응. 아 진짜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르시지 않냐, 분명하지 않냐.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와지지만 은연중에 안다라는 그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안다는 생각대로야 아니면은 안다는 생각대로 일 수가 없어. 응? 어떤 지금 거지? 이 순간에 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드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응? 만약 생각대로면 모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규정할 수가 없음이고 그냥 스쳐지는 바람과 같은 그냥 그런 경험일 뿐일 거 아니야. 자, 다시 무무덕님으로 네네네. 들어가 봅시다. 그 이제 연현님한테 여쭤보셨듯이 함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냐, 함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냐, 그거 둘 중 하나 중 뭐가 맞다라고 골라야 되나? 저는 함이 없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람도 사실은 참 아니 봐요. 그게 골라 잡을 문제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허사님의 말씀이 뭐가 이상해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 자체가 이게 함정 수사 같은 질문 아닌가? 몽둥이 갖고 와야 돼. 아니 뭐그 정도 깡은 있어야죠. 무무덕님, 예. 무무덕이 지금 우보고서 보고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야단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야단 법석이니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응? 봐봐. 음. 이거 우선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야. 네네. 자, 들리는 상황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야. 응? 그런데 무무성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왜 그따위로 말을 하냐? 그렇게 달리 들으셨구나. 말하면 네. 아니 그럼 그런 말이야. 그럼 어떤 말이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럼 어떤 말이야? 무무득한테는 그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묻죠라고 그랬잖아. 응? 그것도 그냥 왜 그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말이란 것이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무무성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더 설명하지 않느냐? 아침에 수행하기 전에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나 자신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막 입만 나오면 왜 말이 기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대. 그거 가지고 되냐? 더 이야기를 해야지. 예. 전로님 봐봐. 어? 그 전로님 우보사 보고 왜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냐? 그냥 이러면 될 걸. 그러면요, 아니, 용수. 거사님, 모모등님에게는 그게 잘 닿지 않는 그러함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봐봐요. 무무님한테 닿는 것이 연느님한테 안 닿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연느님한테 닿는 것이 네네. 무무님한테 네네. 무무등님한테 안 닿을 수가 있어. 네네. 그럼 자 여기 연느님도 있고 무무등님도 있어. 그럼 우보고사가 어때야 될까?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도 그렇다면 그럼 두 가지 다 말을 해야 되잖아. 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연님한테 맞는 말하면 무무등님이 불만일 거고 무무등님한테만 맞는 말하면 연느님이 불만일 텐데. 응? 둘이만 있다면은 그럼 연느님하고만 이야기하면 돼. 연느님한테 맞게만 하면 돼. 응? 여기 둘이 있으면 무무등님한테 맞게 하면 돼. 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연느님은 어떨까? 혹시 무무등님은 어떨까? 그러니까 말이 자꾸 중언부언 많아지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선불교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또 선불교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응? 또 이빠사나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또 이빠사나식으로도 이야기했다가, 뭐 이러는 거야. 응? 후보사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게 정말 자비심인데. 말이 많으면 말이 많다고 문제, 말이 적으면 적다고 문제. 그냥 거사님 싫은 거. 자, 뭐예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하지? 거사님이 상처를 좀 받으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반발심. 네. 아니 왜 그게 반발심일까? 근데 반발심이라는 것은 뭘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요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는 것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거야. 봐봐, 내 고정견해가 없으면은 반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응? 그게 무모든 기준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면은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면은, 자, 법담은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면은 반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의보사가 이런 법담을 하다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은 말이 들어가지를 않아. 말이 계속 반발돼. 튀어나온 것 같아.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자기 견해가 없는 사람은 말이 쏙쏙 스며드는 것 같아. 쏙쏙 스며드는 것 같아. 저 오늘 아침 걸어가면서 어떤 점에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예. 설명을 하실 때 음. 이 사실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러함이 아니고 실제는 이것이 보이니까 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뭐 의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식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래. 그런데 그것은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지금 이러함이 어떻게 되어진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면서 이 어떤 과정적인 이런 설명도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과정적인 그런 설명이라면은 이 과정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 주체라고 하는 인식 그 자체가 그것은 계속 이걸 관찰하고 있다는 식으로 또 오해될 사실 심산이 되게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론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실제 경험에서 이 보인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아 내가 지금 보인이 이렇게 따라하고 있네라고 하는 인식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이렇지 않을까, 좀 오해 소지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너무 혼자 그 어떤 눈치가 좀 느린 건지 아니면 혼자 뭐 배배 꼬이가지고 네, 뭐 어쨌든 아주 솔직하게 저는 뭐 자, 뭐예요? 보이면은 어떤 인식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의도가 일어나서 그러면 의도의 드러남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은 없는 거다.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응? 그러니까 그냥 경험일 뿐이다. 응?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있다는 것을 이 부정하기 위한, 깨기 위한, 사실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그런 말씀. 근데 조금 전에 문성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과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치 주체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발심이 생긴다 그랬어. 근데 조금 전에는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가 없다라는 말이네요 그랬어. 그러니까 거사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이중표 교수님도 그렇듯이 그 말이 이 어떨 때는 그 말만 보면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말이 사실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고 라고 하신 것처럼 말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낙체를 보는 게 아니라 말만 가지고 지금 무무등님은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응? 그래 낙처를 사실 두 분은 반발심이 생기는데 이 반발심이라는 것은 자기 견해가 고정돼야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자기 견해가 고정됨이 없거나 자기 견해가 없으면은 반발심이 있을 수가 없어. 고소님도 말에 꽂힌 거 아니에요? 표현이 반발심 반발심. 반발심이긴 한데요. 근데 그냥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앞 경험이 있으니까 뒷 경험이 있는 그거를 그냥 무모등님은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냥 거사님이 따라하세요 들려 그러면은 거사님의 동작은 그 들림에 따라서 보여. 그럼 거사님 손을 들면 따라했으니까 또 손이 들려. 그냥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걸 그냥 쭉 있다. 근데 실제 그걸 경험은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실제 게 경험은 아닌가. 그냥 이러함인데 실제 경험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되는 무무등님은 이제
그냥 이러하미요라고 그냥 그래 그냥. 자 이제 자 수행 실습합니다. 그냥 이러하미요라고 그래. 부모님 되게 너무 그러니까- 철저하시네. 그러니까 철저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뭐 지금이나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그러함이나 이 스트레칭 선이라고 하는 그러함일 때 뭔가 다르다? 그렇다면 사실 어느 한쪽은 혹은 둘 다 수행이라고 할 수 없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에서 내가 없느니 뭐 보이니 뭐 하니 이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듯이 그런 것들이 좀 말만 놓고서는 좀 부자연스러움이 그래서 느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예요? 자기 견해가 고정돼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말은 한마디도 하질 않네. 아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봐요. 이 세상의 모든 부자연스럽고 모든 불편이고 모든 반발이고 모든 어떤 저항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 견해의 고정 상태의 드러남이에요. 자기 견해가 고정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반발심이나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견해가 고정돼서 느껴지는 거야. 모든 반발심, 모든 불편, 모든 부정감은 전부 다 내 견해가 고정되기 때문이야. 내 견해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야? 다른 사람의 욕소리 나는 것도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부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응? 자, 내 견해가 고정됐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라는 거야. 나라는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뭐 문제가 뭐지? 전부 다 나라는 관념에 의한 문제들이야. 응? 저 봐봐, 비가 거꾸로 올라가든 말든, 응? 진짜 응? 남이 요강단지에 밥을 말아 먹든 말든 그게 나가 없으면은 그게 뭐지? 뭐가 이상하지? 바로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은 내 견해에 고정됐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는 거야. 경험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 고정된 견해, 즉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다면은 그럼 이 세상에 이상할 것도 문제될 것도 불안도 두려움도 반발도 어떤 것도 없는 거야. 그런 것은 전부 상대방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내 견해가 고정됐기 때문이야. 내 견해로서 그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이야. 그런데 자기의 경험 상태의 점검은 아니라고 맨날 말을 왜 꽃다이식으로 하세요? 좀 봐봐 살면서 어쩌나? 어? 부부간에 뭐라고 그래? 말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뭐 비폭력 대화적으로 하라고. 응? 응? 좀 그 공부 좀 하라고. 맨날 그러지 않나? 응? 좀 큰 소리 좀 치지 말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맨날 그러지 않나 서로? 그 말이 다 어디서 나오지? 자기 견해가 고정됐기 때문이야. 응? 자기 견해가 고정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 응? 아무 걸림이 없어. 그냥 정말 이기로 들어와서 그냥 이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통이라고 그래. 봐봐 남의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건 원통이 안 되기 때문이지. 아 이쪽 길로 들어와서 저쪽 길로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근데 거기서 그 고사님 몇 차례 언급하셨듯이 반발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현상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아지면 그것을 그럼 반발심이 아니지. 그건 반발심이 아니잖아. 그러면 반발심이 있더라 이런 말은 안 하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반발심이라고 이른바 반발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알아지더라. 이런 상태. 이런 상태면 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맨날 이야기지만은 착각인 줄 알아지면은 착각이 아니라고. 응? 아 새끼줄이 뱀이라고 착각됐네. 그러면 뱀이란 상태가 아니잖아. 응? 근데 이번에 방금 전에 그러면 문무득님께서
반발심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는 실제로 반발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알아졌더라. 이렇게 표현된 것을 고사님이 또 고사님 또 인식대로 해석해서 지금 또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무문득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어때요? 무님 그런 말이에요? 물어봐야 돼. 무문득이 말이요? 저는 그러함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 이제 또, 그러면 우보사가 오해했네요. 아니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무무득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흔히 반발심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이 착각 상태라면 아유 말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자고 그러다. 그래요? 아유 그걸 우보고서 무무득 욕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건 무무득이 너무 기대인가? 그렇지. 근데 그거는 에이 오인이네요. 뭔가 야. 우보고사는 욕 들을 만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 규정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함이라면 수행 우보고사는 절대 저런 말 할 사람 아니야. 이런 규정. 경험스럽다고. 자 예. 그래 무무등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 뭐예요? 반발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게 정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함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무등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표현일 뿐이지 반발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람이 아니었어. 일 수도 있어. 근데 또 우보고사가 예민해가지고 반발심을 말한다고 또 삐쳐가지고는 그게 만약 반발심이라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리지. 응?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만약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뭐야?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잖아. 그냥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응? 이렇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자, 그거는 무무등님 스스로 점검해야 될 문제고, 만약 그것이 반발심이라 한다면 그러한 문제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검은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니? 자, 그거는 또 갈대님 생각이고, 그거는 갈대님 무무등님 스스로의 점검의 문제지. 응? 자, 그래서 우보사는 그냥 만약에 정말 반발심이었다면은 그람이 어떠함인가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돼야지. 그러면 반발심이라 그랬다고 또 삐쳐가지고 그러면 말만 바꾸면 되겠네. 응? 자, 말만 바꾸면 문제가 아니라 실제가 어떠냐 하는 자기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무등이 몫이야. 응? 그런데 그냥 말만 바꿔가지고 그냥 이게 넘어가면은 자기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이 정말 그게 반발심이었는가 아니면은 반발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람이었는가 스스로의 점검이 있어야 돼. 우보고사는 무무등님이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반발심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무님이 우보고사에 하니까 무무등님이 그럴까 봐서 변호를 했죠. 변호한 거 아닌데. 그거 무무등님을 이해한 거야? 무무등님이 그걸 이해한 게 아니야. 그냥 무무님의 나라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요. 자, 또 봐봐. 연느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연느님한테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누가요? 무무등님이? 아니요. 저는 말의 낙처를 알고 싶다라는 전 그러함이니 말의 낙처가 정말 철저하게 좀 규명이 되는 그런 대화가 많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에 의해서 그래요. 나온 지금 거지. 반발심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그런 경험 상태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뭐 하여튼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자기의 어떤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점검의 문제. 네, 그러면 이제 자,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그냥 그 어떤 이런 경험 상태에 대한 반발심이라는 표현이야. 무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경험이 있게 된 것이 어떠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더라 라는 거죠. 어떠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우보사가 맨날 서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또는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 이런 것은 솔직할수록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 이런 식은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가 아니야. 응? 만약에 이렇게 되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이해고 착각이야. 응? 그러면 상대방은 엄청 반발심이 생기고 진짜 불편해져. 그러나 당신은 말이 들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든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 반발심이나 불편이 되질 않아. 그러면서도 가령 상황이 이해는 돼. 자, 그러면 형이지, 이런 거지.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지?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나를 그러려고 당신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가, 상대방 불편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 그런 말이 들리면은 그렇더라는 것은 다 전달이 됐어. 자,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제 우보사의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반발심이라고 표현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면은, 그래, 어떤 말이 들리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죠. 자, 보이니까 어떻고 의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드러남인데, 가령 여기에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나가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함은 착각이다 라고 우보사가 이야기를 했어. 이것도 중원, 부원, 벤자민 리벳의 실험까지 이야기했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중원, 부원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로님은 어제 뭐라고 그러냐, 아니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걸 왜 그렇게 중요부원하냐 그랬어. 무무등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설명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뭐가 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그랬어. 그래서 반발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우보사가 어떻게 해야 돼? 은하수님? 저는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봐봐, 마음대로 하는 게, 일어나는 마음대로니까 이래. 에? 어떤 사람은 말이 많다 그러고, 아니 왜 그렇게 설명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어떤 사람은 아니 왜 설명이 좀 되지야지 이래. 그럼 그 사람들 문제죠. 그렇지. 바로 그래. 바로 그래. 바로 그래. 그런데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몰라. 응? 다 우보고사가 잘못했대. 아니, 좋아. 이제 무무등님이 또 아니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에이, 그래.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좋아, 말을 좀 부드럽게 할게.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자, 이게 봐봐, 우리 지금 법담이니까 온갖 이야기 다 하지. 만약에 자 집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했다 치자. 이 상태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정도 되면은 은근 알 수도 없고. 응? 이제 막 치고받고 하든가, 벌써 뭐 그릇이 몇 개 깨졌든가,
벌써 토라져 가지고는 뭐 쾅 문 닫고 어디 들어갔던가 이렇게 되겠지? 응? 자, 그래서 여기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담이란 대충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면 전부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보오사가 마치 집요한 것 같아. 말을 못하겠어. 말꼬리를 잡고 그냥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철저해야 돼. 자, 그것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자기 점검이 일어나야 될 문제예요. 자, 또 세 가지가 자각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그 결론님이 어떤 무지개 어떤 업담이라고 해야 업담이 결국 이제 저기 뭐지 페트병 물병도 사실은 우리는 무지개는 사실 없다 이게 분명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페트병이 없다고 하면 사실 분명하지 않거든요. 저기 없어. 발로 차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찾고 바로 우리가 경험으로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니 있음이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저기 없다고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무지개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마치 무지개는 진짜 가보니까 안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고 바로 확인이 되고 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이러니까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일단은 생각이 좀 났고요. 물론 내가 결론을 내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무지개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렇죠. 좋아요. 워낙 좋아요. 좋은 자각이. 그리고 이제 또. 모동님 이야기 들으면서 호슬 편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호슬 편편은 어떻게든 떨어지는데 떨어질 자리에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근데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건 그냥 생각이고 나올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이게 하나가 그냥 랜덤하게 나온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호슬 편편처럼 딱 나올 만한 조건이 돼 있으니까 나왔다. 이게 두 번째고. 근데 자꾸 이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자, 두 번째에 나올 만한 조건에 대해서 나왔어. 그럼 그 나오면 뭐예요? 그래야 자각이라 할 수 있지. 그냥 나올 만한 조건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자각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자, 앞에는 좋은 자각이라 그랬어. 그래서 왜 좋은 자각이야? 무지개나 사실 이 페트병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건 자각이야. 그러면 조건에서 나왔어. 그 나온 거는 뭔데? 그 나온 것이 그래서 어떠함이라는 그것이 돼야 자각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조건이 있었지만 내가 그거를 어떤 조건인지는 내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저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온 것에 대한 문제야. 봐봐, 우리는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부분은 바로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조건이 나온 거야. 자, 그러니까 호슬편편이나 이런 것은 눈을 이야기하지 눈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조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이렇게 되는 그 눈이 그렇게 조건에서 드러난 거지, 나온 거지. 그럼 나온 거 그럼 그건 뭐야? 그래야 자각인 거야. 아니 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은 좀 자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온 거라면은 그 나온 것이 그대로 실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조건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조건 바꾸면 또 저렇게 드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난 그것은 실체일 수가 없어. 실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시 될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돼야 자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게 뭔가 제가 자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이걸 내가 계속 말하려고 함이 있다. 좀 타이밍을 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올랐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말을 하려는 거를 그러니까 까먹을까봐 그렇잖아요. 까먹을까봐 제가 조금 뭔가 계속 뭔가 이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또 자각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함이 알아진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야. 그런 대단한 발전이야. 자각이라 말은 제가 실수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아니, 그 정도는 자각이야. 네. 알아진다라고 하는 정도는. 자, 알아졌어. 그런데 알아진 것은 알아진 그러한 게 나야, 아는 게 나야. 그러한 게 나야.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잖아. 네.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게 나야, 그러한 나를 아는 게 나야.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게 생긴 거죠. 응? 그런 게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잊어버릴까봐. 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뭐 그러한 나가 알아지는 나라고 한다면은 나가 두 개인데 나가 두 개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다원님은 나가 두 개야? 아니죠. 여러 개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 개죠. 여러 개야? 두 개가 아니죠. 없다고 해야지. 자, 그러하면 부모님 계속 훔술 결국 그렇다는 것은 나가 없다는 거잖아. 응? 응? 그러니까 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또는 불편한 문제도 아니고 힘든 문제도 아니야. 응? 근데 답답해. 빨리 말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이 길어? 답답하고 조급해져.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면서 나가 없다. 응? 그런 자각이 있어야 자각이라고 그래. 응? 그냥 알아질 뿐이야. 네, 앞으로 단어 쓸 때 조금 생각이 올라. 아니, 그거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야. 단어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 경험이 어떠한 건가라는 점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 대기표 뽑았는데 기회가 자꾸 안 오면. 자, 또.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순간 제가 커피를 먹고 싶다는 걸 확 올라왔어요. 제가 어떤 분위기가 되면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먹고 싶고 기분을 내고 싶은데요. 순간 딱 올랐는데 아 이게 그냥 생각이구나. 어제 말씀하실 때 배고픈 어떤 느낌이 올랐는데 배고프다고 하면은 식욕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냥 떠오르는 한순간 커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 거 먹고 원래 평소 같으면 커피를 이제 찾아서 먹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있다가 좀 갑자기 밥을 안 먹었죠 지금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오면서 이거 그 생각이 진짜 어떻게 얘기하시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먹고 싶은 생각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그게 그냥 생각일 뿐이다고 하니까 그런 욕구가 진짜 안 생긴다는 거를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 정치기를 제가 이제 예전에 거사 처음 할 때도 정치기였는데 제가 평소에 안 풀린 게 정치 문제인데 왜 제가 정치 엄청 민감하대. 예, 정치기 왜 제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해나지 못하는지 다른 거는 내 관념이고 인식이라는 걸 이제 느끼겠는데 정치에서는 아니 왜 독립투사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물론 그게 옳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데 왜 그게 자꾸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이게 완전 분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수행과는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제가 왜 그럴까가 좀 의문이에요. 왜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이게 안 풀리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약수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응? 약수님의 과거의 경험에 예. 정치와 관련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약순이 과거에 대통령이었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 전생이에요. 모르죠. 자, 어쨌든 관심이란 것은 네.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관심이 일어나. 응?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음식에 관심이 일어나. 내가 음식을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관심을 끄는 게 아니야. 응?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거기에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장동건이 지나가면 모든 여자들이 장동건에 관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네. 응?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장동건에 관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네. 응? 그러니까 장동건이 관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응?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치에 관심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왜 자꾸 그것만 되면 그런지 모르겠다. 결국 과거의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것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진짜 같기 때문에 심각해진 것 같고 예민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이 우리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와 이치가 똑같아. 응? 다른 관심이라는 거 이치가 똑같아.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것 같고, 응?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돼. 그런데 정치는 잘 안 돼. 또 잘 안 되는 게 약손님 뭐죠? 정치 말고 잘 안 되는 거 있죠, 삶에서. 잠시만요. 느낌이 잘 안 돼. 네. 이 느낌이 들면은 이건 참 어떻게 되기가 어려워. 그거와 그것이 다를 바가 없어. 이치란 인식 내용이라고 하는 그 이치는 똑같아. 그러면은 제가 어떤 느낌, 배고프다 해서 배고프다고 이제 맞다 생각 쉬고 찾는 것처럼 제가 그 정체성에 올랐을 때 생각이라는 걸 딱 알아버리면 그게 이제 그러면 똑같죠. 동물도. 자, 그 전에 봐요. 그 전에 봐. 도대체 약수님이 이재명을 얼마나 하세요? 윤석열을 얼마나 하세요? 도대체 정치적인 사건 또는 일을 약수님이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세요? 100%는 아니지만 드러난 현상 몇 가지를 보고 제 판단을. 어디서 들은 말이고? 아니 보여진 게 행동 있잖아요. 보여진 행동.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봐봐, 우리가 보이는 행동은 아까 그런 거야. 자, 요 앞에 고기가 요렇게 들고 있느냐, 응? 요렇게 들고 있느냐 라는 거야. 보이는 대로 이러면은 고기가 크고 요런 고기가 적네. 그럼 보이는 대로야? 보이는 대로 내가 직접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거잖아요. 제가 결과를 봤잖아요. 응? 제가 어떻게 정신.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응? 결과라는 것도. 응?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잖아요. 결과를 봤잖아요. 그 결과도 내 생각이야.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봤잖아요. 결과를 봤잖아요. 그 결과를 사실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제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응.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보고서는 누가 해도 피해보지 않아. 응? 누가 대통령이 돼도 피해보지 않아. 누가 대통령이 돼도 피해의식 없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버가사는 특별히 이익도 없어. 왜? 이익이다 피해자는 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근데 약수는 무슨 피해를 봤어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힘들지 않잖아요. 만약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치면은 우리가 굶어 죽기라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막 언론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고. 그거는 바로 약수님의 생각대로의 불평과 그렇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은 잘 못 먹어. 그래서 괴로워. 네. 잘 못 먹는다고 괴롭나? 응? 그럼 부처님이 한때는 봐봐 며칠간의 탁발이 안 돼가지고 굶을 때도 있었대. 그럼 그때 부처님이 괴로웠을까? 부처님은 잘죠. 그 부처님이 다른 거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네. 그 이치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괴롭고 안 괴롭다는 그 사람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야. 그럼 제가 너무 보니까는 막 그러니까는 막 뉴스에서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피해 보는 거 나라들이나 기아에 허덕이 나가면서 저 진짜 어떻게 사나 너무 제가 그게 힘들고 왜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도 저게 전체 잘못되면 우리도 이렇게 다 할 거라는 어떤 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봐요. 이 영화 중에 중국 영화 중에 우리나라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종의 무협영화인데 이영걸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영걸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마지막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안 죽이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해. 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응? 왜 그런가? 진시황이 다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 뭐야? 그렇게 해서 통일이 돼야 오히려 그래야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야. 자, 이 전쟁은 괴롭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쟁이야. 그 자각으로 자기가 스스로 죽이기를 포기해. 왜? 이 사람만이 통일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기를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광이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악마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으로 죽이는 것을 포기를 해.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죽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 사람 괴롭히려고 전쟁이 일어났을까? 모든 전쟁은 다들 뭐라고 그래? 뭔가 평화가 되도록 한다라고 그래. 이스라엘도 그럴 거야. 지금 이란이라든가 그게 항상 불안의 요소야. 언제든지 핵무기를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런 최악의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평화를 위해서라고 그래. 물론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과연 전쟁이 없었어야 되는 건가? 없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딱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약수님은 독립전쟁은 있어야 돼. 응? 침략전쟁은 없어야 돼. 독립전쟁과 침략전쟁이 뭘까?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다 있다가 이렇게 쪼개지기 독립하기 위해서 막 전쟁이 나고 그랬어. 그러면
봐봐, 쪼개지야 좋은 걸까? 쪼개지기 위한 전쟁은 좋은 전쟁이고, 응? 그러면 쪼개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텐데, 이럴 때 쪼개지기 위한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되겠어 하는 전쟁은 괜찮은 전쟁이고, 응? 자, 그냥 에이 굳이 뭐 나라라고 그냥 분열하고 우리나라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괜찮잖아. 오히려 내 관념만 없으면 오히려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텐데. 약수님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자, 부처님은 어떤 걸 택하셨을까? 자, 그러니까 봐요. 전쟁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결국 정치의 문제나 느낌의 문제나 이치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이해로서 약수님은 온전히 자유가 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약수님의 삶은 자유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약수님의 자유는 나무 손에 달려있어요. 대통령에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수님의 삶의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 나무 손에 달려있으니 약수님은 아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나무 손에 맡기는 삶일 거예요. 응? 약수님의 행복은 오로지 서하에 달려있고 남편에 달려있고 대통령에 달려있고 온통 남에게 달려있네. 응? 우보고사는 어느 누구에 달려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보고사는 자유일 수가 행복일 수가 있어. 약수님 나무 손에 달려있으니까 약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응? 대통령이 잘해야 되니까 남편이 잘해야 되니까 자식이 잘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야 약수님의 자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자유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돼. 자, 한번 그 정도는 해보세요.